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2단원. 네, 책임감 있게 글쓰기. 네,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처음에 뭐가 제시되게 되냐면 여러분들 어차피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예,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냥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윤서에 보고서가 나와요. 진로탐구 보고서. 그죠? 이때 문제점은 뭐다? 그대로 복사해서 남의 걸 복사해서 제출한 게 문제점이었다라는 거죠. 이때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보고서를 복사했으니까 얘는 여러분 이미 공부하셨을 테니까 개인적 쓰기윤리에 해당돼요? 사회적 쓰기윤리에 해당돼요? 사회적 쓰기윤리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죠? 이거 문제 푸시면서 혹시나 은근히 아직 정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제 판서 보시면 확실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로 이제 글을 시작했었고요. 물론 사회적 쓰기윤리라고 나오진 않아요. 근데 뒤에 문제에서 나오죠. 풀리시면 그래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쓰기윤리의 개념이 제시되게 됩니다. 그죠? 이때 이 개념은 주요 용어를 뭐하고 있다?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라는 포인트가 당연히 중요하죠. 서술 방식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 쓰기윤리라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글을 쓸 때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하는 도리. 글씨에 좀 날릴게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정의로 제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서술 방식 중에 하나예요. 정의.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뭘로 하게 된다? 개인적 차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개인적 차원. 자, 이때 개인적 차원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뭐 하는 경우? 거짓으로 꾸미거나, 그죠? 거짓 또는 과장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죠? 이런 게 바로 개인적 차원의 쓰기를 잘못하는 거죠. 그러면 글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거짓 꾸미거나 과장하지 말고 진실되게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죠? 이게 바로 개인적 차원의 쓰기윤리를 뭐 한 거다? 정의한 거죠. 그죠? 정의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화살표로 하지 말고. 두 번째.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을 거짓으로 꾸몄어요. 물론 제가 여기에 정리했을 땐 좀 더 친절하게 서술어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에다 쓰기 시작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그래서 거짓으로 꾸며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다른 사람에게 듣거나 뭐한 거? 자신이 상상한 이야기를 쓰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다 뭘로 포함이 된다? 개인적 차원의 쓰기윤리 위반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마치 자기가 겪은 일처럼 얘기하게 되는 거. 그래서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뭔 얘기를 하게 되냐면 진실하지 못한 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솔직히 얘가 얘 얘기 같은 얘기죠? 그래서 뭐 크게 그러니까 얼마나 정리할 게 없는지 보이시죠? 뭐만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개인적 차원의 쓰기윤리와 사회적 차원의 쓰기윤리만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요 부분만 잘 보시면 돼요. 요거는 뭐 거짓, 과장, 그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걸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첫 번째 개인적 차원의 쓰기윤리의 위반이고,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허위 사실, 유포나, 그죠? 두 번째는 어떤 SNS, 누리스톡망의 확인되지 않은, 확인이 없는 소문. 솔직히 얘랑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가 반복돼요. 그 다음에
정리해드리면 마지막으로 뭐가 있다? 추측성 기사. SNS에 퍼지는 추측성 기사나 아니면 악성 댓글. 이것까지가 다 뭐에 포함된다? 개인적 차원의 쓰기윤리 위반에 포함이 됩니다. 됐죠? 예. 마지막 세 번째. 뭐가 있다? 실험 결과. 예.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건 어디에 포함된다? 예. 개인적 차원의 쓰기윤리야.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 헷갈려하는 게 바로 뭐다? 얘예요. 얘. 얘를 가끔 놓치십니다. 예, 그래서 얘가 뭐다? 개인적 차원의 쓰기윤리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됐나요? 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모습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으시잖아요, 이 단어는. 그렇죠? 예, 어렵지 않은 단어이라서 예, 문제 푸시면서 느끼셨겠죠? 대충 포인트 개인적 차원의 쓰기윤리와 사회적 차원의 쓰기윤리만 확실하게 구분하면 예시하고 적용해서 그죠? 예, 적용하면 틀리지 않겠구나. 그죠? 그래도 이 단원도 이 정도만 하고 실제 문제 풀어보시면서 몇 문제만 틀려보시면 기출지 몇 문제만 풀려보시면 그 다음에 잘 틀린다 안 틀린다? 잘 안 틀려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예, 그 다음에 2점 예, 사회적 차원의 쓰기윤리입니다. 자, 사회적 차원 이고요. 예, 아까 첫 번째랑 이 두 번째랑 첫 번째 개인적 차원의 쓰기윤리 위반하고 사회적 차원의 쓰기윤리 위반하고 뭐가 쓰이고 있다? 서술 방식. 정의랑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이 단어에서 분류가 쓰이고 있습니다. 알겠죠? 예. 아마 여러분들은 정리하신 다음에 1, 2 하고 이렇게 해서 분류라고 쓰게 되겠죠? 왜냐면 여기가 개인적 차원, 여기가 사회적 차원. 혹은 옆으로 하면 이제 이렇게 될 거고. 알겠죠? 예, 그래서 분류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나 종치더라도 이것까지는 할게요. 얼마 안 남았어요. 몇 줄 안 남았거든요. 예, 빨리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말로 해야지. 자, 다른 사람의 창작한 글이나 연구자료를 허락 없이 베끼지 않으며 저자의 허락 없이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뭐를 밝혀야 되는 도리예요? 예, 출처를 밝히는 도리. 여기엔 다 썼는데 지금 쓰면 이런 표정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예, 건너뛰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에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안 지키면 그죠? 예, 두 가지가 있죠. 개인의 창작 의욕이 예, 떨어진다. 두 번째 어떤 창작이나 연구활동 예, 연구활동의 전념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하게 돼요. 결국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는 건 표절이다. 그죠? 그래서 이때 표절은 저작권 침해예요. 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가 나오게 되냐면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서술 방식이죠? 여러분 쉬워도 이거 서술 방식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어느 부분에서 어떤 서술 방식이 쓰이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해밍웨이, 그죠? 그 다음에 버지니아 울프, 그죠? 예. 그 다음에 논문 표절로 예, 학위를 취득한 경우, 그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끝부분이야. 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걸 이제 지켜야 된다. 왜냐? 예,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끝부분, 결말. 자, 이렇게 지키면, 이런 것들을 지키면 건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예, 반대로 이런 걸 안 지키면 건강한 의사소통이 안 되고요. 두 번째, 사회적 신뢰를 지킬 수 있다. 그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예, 공동체의 의사결정이나 예, 정책 판단의 실행이 어려워진다. 예, 그죠? 이런 걸 지키지 않으면 예, 마지막.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를 가져야 되느냐? 예, 뭐를 쓰기윤리를 지키며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때 태도는 이런 태도를 얘기해요.
배려, 존중, 다른 사람에 대한. 다음 두 번째, 진실한 표현.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인의 권리 존중. 네 번째, 신중한 태도로 댓글 같은 걸 달아야 된다. 접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책임감 있는 태도들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면 본문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정의, 분류, 예시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외에는 본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쉬었다가 하죠.